도로를 마비시켜 가지고 안전지대로 뺀 다음에 타이어 작업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야마사는 좀 있는데 피스가 비스듬히 박혀가지고 경훈이 형님 연락처 드렸습니다. 휠에서도 새. 자동주입기 하나 더 사야지. 이거 수동으로 넣을 때 쭈그려 앉아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이거 짜증난다. 이거 도로라 위험하고. 이거는 물어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원하는 양을 하나 더 사겠습니다. 한 10년 전 생각나네. 지금은 갓길 없는 도로, 교차로 한가운데 다른 차들 출퇴근 시간에 도로를 막은 상태에서 운전석 뒷바퀴가 빵꾸가 났는데, 그 10년 전에 석찬 형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고기 살짝만 한 뭐 5m도 못 옮겼어. 골로 살짝 빼게끔 해서 결론은 물어달래. 지발로 기어가게 만드는 바람에 물어준 적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보따리 내놓으란 식이지. 사모님이 바람 빠져서 씹어놓은 건데, 그것 조금 이동해서 해드리려다가 옆구리 씹었다 이거야. 원래는 씹힌 건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영상을 만에 하나라도 바람을 넣어줬어. 그래서 가까운 카센터 이동해서 거기서 떼어주게끔. 여기가 위험하니까. 어머, 지발로 바람이 빠져가지고 옆에 씹어버린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결론은 항시 조심해야 돼. 먼저 씹었는지 사진 찍고, 손님한테 먼저 얘기 좀 하고. 도로 마비시켰으니까 최고 안전한 건 이렇게 통째로 이동해서 안전한 곳에서 떼어드리는 식으로.
자발로만 가면 여기 무료 이용권 드렸고, 근데 지금 휠에서도 조금 새는 게 확인됐고, 거품으로 전체 다 지렁이 찔러서 확인해 드렸고, 그 다음에 피스가 비스듬히 들어가서 그것도 허락받고 떼었고, 떼온 곳 거품 내서 확인해 드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AS는 없지만 언제든 부르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거는 응급처치이고, 이거 타이어가 2, 3년 지난 티가 납니다. 다행히도 뒷바퀴니까 앞바퀴는 좀 위험한데, 관찰하면서 타시되 조금이라도 새는 모습이 보이면 좀 전에 전화번호 드린 분한테 예약하고 가서 떼우시라 했습니다. 아니면 요 안종 오거리에 타이어 전문점 2군데 있는데 어디든 가셔서 얼른 교체하시라 했습니다. 아, 이제 기억나네. 예전에 석찬형님이 스페어도 없고 그 타이어는 옆구리 다 씹어놔가지고 타이어 샵으로 견인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밑바위 코너 꺾는데 외길에 도저히 그 언더로 견인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딱 3m, 4m를 지발로 기어 나오게 하고 다시 견인해서 갔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옆구리가 다 씹었다고 물어달라 그래서 형님이 중고로 구해서 갈아드렸던, 그때 하이카 사장님이 구해주셔서 그냥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많아서 다 서로 좋게 잘 끝냈던 건인데, 항시 매사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전에 한번 잔금 한 15년 된 차 프라이드였는데 핀이 빠졌어, 기사가 하다가. 근데 렌트카까지 쓰겠다고 그래 버리더라. 수리하는 동안 다 줬지 뭐. 잔금할 때도 필히 이게 5년 10년 지난 거기 때문에 살짝 눌러서 안 열리면 힘을 더 주면 핀이 빠질 수 있는데, 허락하면 좀 하고, 아니면은 정비소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 렌트까지 물어줄 정도로 작업을 하면 안 되지. 억울하지. 별의별 인간들이 많더라고. 이거 딱 1년 전에는 뭐 참 레이차였는데 막 안절부절하면서 안에 생선 있는데 생선 썩는다고 홈플러스 안에서 막 희한하게 재촉하더라고. 1살짜리 애도 있는데, 서 있는데 2살짜리 애가, 야, 썬틴을 너무 짙게 해가지고 전혀 안 보여. 앞 유리창에 불빛을 비춰도 옆 측면이 너무 진해가지고, 그럼 감으로 하겠습니다, 키스나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했는데, 웬걸 열어준 건 고마운데 안에 넥캐치 상처 났으니까 물어내래. 근데 웃긴 건 조수석 넥캐치도 상처가 나 있거든. 손대하고 손톱 자국. 야, 부속값이 3,000원인데 공임은 2만원을 받더라고 또. 야, 내가 거기 잠금장치를 20번을 넘게 해줬는데, 그것도 그렇고 결론은 다 줬어, 수리비도. 결론은 그걸 다시 내가 챙기려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꼬장 부리시면서 내 노래 자기가 갖고 간대. 아유, 예, 알았습니다. 야, 그거 무슨 심보야. 야, 그걸 나는 또 본사 보고를 했는데 세상에 할증을 안 넣어주시더라. 내가 손망실 맞았어. 희한하지. 또 이것도 있네. 소렌토 소렌토 구형 소렌토.
덕목리 쪽인데 외국 미군 부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뒤에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어 올라. 언더 아니 내거 붐대가 거기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 끝까지 올라갔어, 산속을. 근데 위로 기어 올라가다가 자갈에 밀려 내려가지고 전봇대 다 버린 거, 운전석 뒷바퀴가. 그래서 조석 뒤를 붐대에 묶어가지고 측면에서 당길 수밖에 없는 거야. 저쪽 기역자 굴절이어서. 아이 30cm 당기있어, 측면에서. 그게 드라이브 샤프트가 망가질 이유가 없는데 엄마 지발로 한 80km 수원 가서 견인차를 불렀대. 근데 견인차 하는 아이가 물어보니까 몇 년 됐냐니까 1개월밖에 안 됐대, 취직한지. 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분한을 잘못해서 소리가 나는 거래. 하체가 망가진 거래. 기가 잘 노르시지. 그 자갈에서 측면으로 전봇대 다 있는 거를 허락 맞고 휠 상처납니다 하고서는 녹음까지 해가지고 제가 물어드리진 않습니다, 파손된 거는. 온몸 사진까지 다 본사로 보냈어. 근데 본사에서는 손님이 보통이 아니래. 물어주는 보험 들었냐고. 예, 들어놨다고.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내고서는 60만원을 내고, 그거를 내가 드라이브 샤프트가 70만원인가 견적 나왔대. 카센터 사장 보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카센터 사장도 한통속이더라고. 대품을 안 주시더라고. 사진도 안 찍어 보내고. 어디에 했니까 다시 지발로 원인 분석하고 또 200km를 또 어디, 그게 산소를 풀을 깎아주러 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 외국인 한 두세 명 싣고서 그 45도를 또 올라가는 거야. 군안을 해줬는데 이상하다 싶었어. 작업하고 또 지발로 가다가 그렇게 80km 가서 또 카센터에서 그런 견적을 내버리고 다시 200km를 또 산속을 들어가고 있대. 그럼 더 조금이라도 소리 나는 걸 더 무리하게 만들어 버리고 나한테 청구를 해버리겠다. 그럼 내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니까 반은 내 놀이. 결론은 30만원 이체했어. 60만원 깨질 걸 30만원. 왜? 내 보험료 물어주는 보험이 있는데 60만원을 내가 자기 부담금 내고서는 그걸 물어줘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 억울하잖아. 그럼 내가 해결했는데 본사에서 그래도 30 할증을 넣어주거든. 그거는 전혀 내 책임이 없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열이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추가 요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딱 일주일 만에 그 돈 회수했어. 어떻게? 조수 앞뒤로 전복 직전으로 빠진 것들 쌍그리다 10만원씩 추가 요금 한 세대 받으니까 30만원 회수하더라고.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좀 전에 군안 그 얘기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아예 잔인하게 녹음하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 삼았을 때는 민원 삼는 한이 있어도 일단 내가 허락은 맡은 거는 확실하게 녹음을 다 해놓으니까 영상으로, 그것도 영상으로 녹음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는 앞뒤는 파손되지만 자차 처리는 돼도 제가는 안 물어드립니다. 허락 맡고. 경험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생기니까는 그렇게 되더라. 이제 본사에서 다 할증 넣어주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특히 그 뒤로는 내가 탑차, 냉동 탑차 웬만하면 다 견인해 드리는데 사가지고 다 알아서 해준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더라고. 흙바지 쳐져가지고 피스로 허락받고 3개를 조였어. 정비하다가 걔네들이 안 조인 거래. 그건 아니거든. 활대링크 쪽에 타이로드 볼 가른 거하고 앞에 언더카바, 앞에 카바가 처진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이건 내가 조여드리겠다. 온몸 고속도로 들어가서 그게 다시 살짝 뜯어졌나봐. 살짝 바람에 의해서. 앞에는 다 갈렸으니까. 본사에다가 민원 넣어버리고선 추가 요금 견인비 내놓으래.
알았다고 내가 드린다고 다른 업체다 전화해도 뭐 그건 약과지. 결론은 냉동 탑차 무조건 실비 15만원 깨지는데 난 그냥 무료로 다 해줬었어. 짐이 실려있던 뭐. 근데 지금은 이제 FM대로 15만원을 받는데 본사에서 손님한테 계좌이체 시키게끔 하고 나한테 할증을 넣어주시더라고.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그래서 인정받는 게 아니야. 담당자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열심히 해는 모습은 보이되 무조건 내가 손해보면서 도와줄 수는 없지. 그 군안권 한번 내가 당하고 나서 그걸 느꼈어. 20년 차에 20년만 무조건 잘해준다고 그래서 인정받는 건 아니더라. 그리고 그 피스고인 것도 마찬가지. 이제 소신껏 안전하게. 에이. 필히 냉동탑차는 무조건 실비 15만원 받으면 안됩니다. 요번 7월부로 7, 8, 9, 2개월 지났는데 손님 보고 7월달 이후로 보험 갱신했습니까? 3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거 들으셨냐고 본사로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확인하고 해야지. 그 3보험 안 들은 것들은 오히려 또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실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빨리 본사로 확인 전화부터 하고 가야 돼. 탑차는 어떤 건 보험 처리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안 되면 그냥 견인이라도 3만원 청구하고 그냥 무료로 해줘야지 이런 생각 가졌다간 안 되는 이유가 3보험이 태어나가지고 이 탑차는 보험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확실히 있어. 컴퓨터상으로. 뭔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3보험을 들은 사람은 본사에서 13만원을 줘. 가까운데 이동하더라도 그런 줄 알면 돼. 그런데 본사로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재확인은 이거 3보험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그냥 수혜로 그냥 무료 견인 서비스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이상은 아예 견인이 안 되는 식으로 보험 가입을 이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탑차들 중에는 그거 발견되면 내가 인심 쓰고 견인해주고서는 저장을 했더니 견인 저장이 안 돼. 시동밖에. 그럼 만원대밖에 못 버는 거지. 그럼 뒤늦게 손님 보고 추가 요금 13만원 내놓으라면 손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견인하기 전에 13만원을 견적을 그 견인 서비스 안 된 건 15만원 견적 내서 넣을 수 있고 짐이 더 실려 있으면 더 넣을 수 있다는 거. 삼성보험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제동을 걸어서 보험을 못 들게 해버리는데 나머지 보험사들은 설계사님들이 피를 봅니다. 자기도 모르고 보험을 가입시킨 거예요. 2년 전부터 냉동탑차는 견인 서비스가 안 되는데 유압 개조한 거하고 특장차하고 근데 이제 요번 7월 이후로는 13만원짜리 13만원은 본사에서 주는데 그게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본사에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 3보험을 몰라요. 또 상담원이 그럴 때는 그러면 일반 수혜에 맞냐고, 그러면 손님 몇 월 달 보험 들었냐고, 그걸 확인을 필히 해야 돼. 견인 입력은 되는지 3만원 또는 나오는 놈인지 13만원짜리 나오는 놈인지는 확인하고 견인을 시작해야지. 미리 해주고 나서 하면 못 받아. 실비는 필히 확인하세요. 아침 먹으러 가야지. 에이구.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도 작업하면 안 돼. 지들끼리 부닥쳐가지고 나한테 처박으러 오거든. 근데 손님은 빨리 가야 된다 그러지. 어떻게? 그냥 넓은 데 찾아가지고 여기서 떼어드리고 보내는. 여기도 위험한 거지. 에이.